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엔비디아의 블랙에를 탑재한 AI 데이터 센터를 본격적으로 생산한다는 소식에 간밤 엔비디아의 주가가 5.2%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 AI 반도체 부문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았던 AMD는 이날 6%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1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52.8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확장세를 유지했지만 전월비 1.2포인트가량 하락했고 시장 예상치마저 밑돌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984억 달러로 2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 25% 가까이 급증한 수준인데 국가별 분류에서 한국은 일본에 이어서 9번째 무역 적자국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 상장사 5곳 중 한 곳은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한계 기업 비중은 작년 3분기 기준 19.5%가량으로 8년 새 2.7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6일 저희 목요일이죠.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다시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무역 분쟁 이슈가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충격 그리고 딥시크발 쇼크에서 다소 벗어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고요. 일단은 중국과의 갈등이 그렇게 심각화되지 않은 상황이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관세를 무리해서 강행하기보다는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란 기대감에 저가 매수세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유입이 됐고요. 또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기업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뉴욕 증시에서도 여전히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또 민간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 지난달 대비 18.3만 건을 이제 이상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전반적으로 견고한 고용시장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국제 유가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 시각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의료 AI 그리고 AI, 로봇 이 세 가지의 공통점 바로 알트먼 관련 섹터주들이죠. 오늘도 여전히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이버의 AI 서비스 본격화 선언과 또 카카오와 오픈 AI의 협업 입시를 중심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기대감 모아주고 있고요. 또 이 카카오에 이어서 외교부와 산업부까지 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들어서 계속해서 딥시크 이용 금지 기조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 속에서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각 보안주들 관심받고 있고요. 또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관세 무풍지대라는 점이죠. 이 관세 무풍지대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각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우크라제건 건설기계 오늘 다시 한번 떠오르네요.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영향으로 보이고요. 또 반도체 장비 좋은 흐름 보입니다. 이 블랙웰이 탑재된 서버가 생산된다는 소식에 간밤 엔비디아의 주가가 5% 이상 껑충 뛰어 올랐기 때문인데요. 과연 그렇다면 이 지금 시각 우리 시장은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해주고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죠. 지금 시각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0.53%,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하루 시작하고 있고요. 2,520선 막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오늘 굉장히 아쉬운 흐름이 하나 포착이 됐다면요. 그간 2월 들어서 다시 한번 매수로 방향을 틀어줄 듯한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물 팔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개인과 기관만이 나란히 동반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시장, 이어서 코스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 0.82%, 어제도 1.5%가량 강하게 뛰어 올랐는데요. 이 3천당 제약이 20% 이상 강세 기록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9%대 놀라운 슈팅 보여줬었죠. 지금 이 시각 737선 막 지나가게 되면서 740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 마찬가지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세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수급이 들어오면 좋을 텐데 개인마저 오늘은 차익 실현에 나섰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건 단연 기관이 현재 독주하면서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대 지수가 계속해서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인 수급이 들어와 주지 않는 점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네요.
이렇게 해서 환율도 마찬가지로 진정이 된 상태에서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의료 AI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챗 GPT가 의료 AI 쪽으로도 다시 한번 발을 뻗게 되면서 최근 의료 AI들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인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앞으로 남은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일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미국장이 딥시크 충격을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벗어나는 느낌이고, 그다음에 관세에 대한 얘기들도 좀 벗어나는 좀 느낌을 미국장에서 나와주고 있죠. 우리나라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경제 상황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서 안 좋다 그랬어요. 위험하고 경제도 위험하고 하여튼 안 좋은데 소위 말하는 망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지금 망한 상황이고 앞으로도 안 좋을 것 같은데 그거와 상관없이 종목들은 잘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 공개 방송도 했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테마를 얘기를 하면서 저것도 움직일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앞으로 좋아질 거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식하는 사람들 주식 못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라든지 법인회사라든지 지금 망하고 있는 것들 한번 봐보세요. 지금 건설 경기라든지 지금 다 지금 기업들은 주머니 작년 봄부터 다 잠갔다니까요. 기업들은 이제 주머니를 꺼내질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국내에 공장도 안 지을 거예요. 왜? 다 미국으로 오라 그러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안 오면은 때린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럼 뭐 국내 상황들은 점점 안 좋아진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지기 위해서 주식시장이 좋아질 거냐? 그런 기대는 하지 말고 테마만 움직입니다. 어제 이 얘기도 하루 종일 했던 얘기고 이것도 12월 달에 또 계속했던 얘기고 지금 올해 들어서 1월 달, 2월 달 계속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종목들은 되게 잘 움직인다. 제가 거짓말하지 않았죠? 정말 잘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12월 달에도 1월 달에도 로봇주 봐야 된다. 로봇주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의료 AI 봐야 되고 반도체 부분들은 중국 때문에 쉽지가 않다. 트럼프 때문에 쉽지 않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수출주 보지 말고 반도체 말고 로봇. 근데 로봇하고 반도체는 원래는 동격이었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로봇에 반도체 들어가잖아, 원래. 자동차 만드는데 다 들어가잖아요. 부품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쪽을 들어가면 안 되고 그거를 피해서 그러니까 중국과 경쟁하는 쪽을 피해서 가야 됩니다. 근데 다 맞물리거든요. 싹 다 맞물립니다. 뭐 인공지능도 다 맞물려요, 사실은. 한 맞물리지만 기대감으로 봤을 때에서는 별 상관이 없어도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서 로봇 관련주다. 사실은 로봇 관련주에 관절기 하나 없어. 그리고 뭐 부품 하나 만들지도 않아. 하지만 그게 로봇 섹터라 그러면 올라가는 게 그게 테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거기에 속하냐 안 속하냐 거기에 실적이 나오냐 안 나오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피해주에서에 빠지고 관련된 섹터 안에 들어만 있으면 움직여요. 그렇게만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로봇주 계속 봐야 돼요. 로봇주 오늘 흔들리는데 조정받으면 또 갑니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조정받으면 또 올라갈 거고요. 의료 AI는 제가 누누이 계속 얘기했죠. 얘네들 다 움직이니까 나중에 올라간다고. 그래서 신테카 바이오, 루닛, 그다음에 셀바스 헬스케어 지금 폭등 나오고 있죠. 이거 다 12월 달, 1월 달. 1월 달에 다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제가 그 공개 방송에서도 이런 쪽을 봐야 된다 하면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이고 그다음에 셀바스 AI 같은 경우들은 실전 매매 정수에서 연일 3일 동안 추천했을 때고 추천도 했었었고 그래서 지금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서 종목 매매를 해야 됩니다. 뭐 원전이든 오늘은 우크라이나 테마도 강하고 의료 AI도 강하고 그다음에 핵 융합도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추격 매수만 하지 말고 바닥에 있는 것들 건드려 놓으면 움직입니다. 오늘은 의료 AI 관련주를 가져놨는데 이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장. 자, 해외 시장부터 한번 볼게요. 자, 어제 미국 시장 뭐 빠진 것도 없죠. 빠진 것도 없고 그냥 강해요. 좀만 더 넘어가면 또 역사적인 신고점 가게 생겼고 나스닥도 여기서 요만 넘어가면은 신고점을 가는데 트럼프가 무슨 얘기가 나올 줄 모르니까 그러면 또 흔들릴 때 되면 또 흔들릴 거고 근데 걱정이 없어. 뭐 얘네들은 흔들려도 제가 얘기했죠. 얘네들 흔들려도 다시 올라가고 흔들려도 다시 올라가고 많이 빠져도 다시 올라가고 많이 빠져도 다시 올라가고 더 많이 빠져도 다시 올라가는 애들이라서 딱히 그렇게 뭐 얘네들은 걱정이 없는데 근데 얘네들이 뭐 딥시크니
보편관세니 이런 얘기 꺼내면 우리나라 종목들은 물론 그거를 피해서 일부러 안전하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 좀 타격이 좀 덜한 종목들 위주로 추천했기 때문에 좀 타격이 덜했지 최근에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수출주들이라 갖고 떨어지는 애들 단번에 막 10%씩 떨어지고 14% 떨어지고 하루 만에 뭐 이틀 동안에 20% 떨어지고 하는 흐름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지난주부터 뭐 이번 주 계속 그런 흐름들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종목들은 변동성이 좀 심하죠. 이걸 좋게 바꿔서 얘기하면 잘 팔았으면 내려오면 싸게 사는 기회인 거고 그냥 들고 있는 매매 안 하고 들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 났다가 손실이 와장창 났다가 또 손실에서 수익으로 이제 보합으로 다시 올라왔다가 또 손실이 또 와장창 났다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매매가 유리하다라는 말씀드리고 미국 시장은 양호하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흐름으로만 유지가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그냥 매매하기는 좋은 장이에요. 자, 코스닥은 일단 전고점을 돌파했으니까 좋은 흐름. 코스피는 아직 2,550을 돌파 못했으니까 박스권의 흐름. 테마주들은 잘 움직여요. 오늘 코스닥 957개 상승. 테마주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기계, 모듈러 주택, 의료 AI, 전선주, 보톡스, 제약바이오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음식업종도 강하고 골고루 강해요. 오늘은. 떨어지는 쪽은 조선, 로봇, 2차 전지, 은행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쪽 섹터 빼고는 나머지들은 웬만하면 다 반등을 주거나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가 이 정도면 괜찮죠, 그렇죠? 이 정도. 그러니까 경제 상황을 보면은 무서워서 우리나라 주식하기 어렵지만 그거 무시하고 테마로만 보세요. 시장은 테마에 그냥 매매만 하겠다. 먹으면 팔고 내려오면 또 사고 흔들리면 먹고 팔았을 거 아니에요. 흔들리면 이게 웬 행제냐. 떨어지면 싸게 사야지. 또 들어가서 먹고 팔고. 이러면 좋은 장. 그래서 매매하세요. 매매. 계속 매매하기는 좋은 장이니까. 그래서 오늘 섹터들 다 양호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의료 AI 가지고 나왔는데 어떤 종목인지는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우선 우리 시장 뉴욕 증시만 놓고 봤을 때에는 매크로 지표들, 매크로 조건들이 꽤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가장 먼저 이 밤 사이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급락세를 보이다가 4.4% 수준이 무너질 뻔한 그런 그림까지 좀 연출이 됐었고요. 또 오늘 고용 데이터를 좀 보자면 예상보다 강했던 민간 고용에 비해서 서비스 지표가 좀 상당히 부진한 모습, 엇갈리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과연 이 금요일 발표될 고용 보고서가 둘 중에 어떤 방향을 가리킬지 또 그 결과는 연준의 정책 스탠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요한 변수로 보이니까요. 이 점 반드시 이 결과의 귀추를 주목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 그리고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빠짐없이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이렇게 제공해드리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또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까지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장의 의료 AI 주인공 누가 될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 장 표적 종목 랩지노믹스. 굉장히 또 익숙한 종목 나와줬죠. 매수가는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랩지노믹스 지금 시각 주가 흐름 굉장히 궁금하네요. 1.44%.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각 2,820원 선 거래 중인 랩지노믹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아주 충분해 보이는 그런 후보주 중에 하나인데요. 전문가님, 랩지노믹스 오랜만에 또 만나봤네요. 자, 랩지노믹스가 원래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 이게 이제 의료 AI 관련주가 되어 있는 이유는 자회사인 제노코 어비S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게 의료 데이터 기반으로 AI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의료 AI 관련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의료 AI 관련주 샘 올트먼이 얘기했듯이 그다음에 뭐 샘 올트먼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에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에 엄청난 발전이 있을 거라고 저도 얘기했지만 많은 과학자들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오늘 아침에도 기사를 보니까 뭐 46분 만에 엄청난 뭐래더라 하여튼 기사 내용이 있긴 있었는데 기사 내용 까먹었고 뭐 내용은 그런 거죠. 굉장히 빠른 시간 46분인가 그럴 거예요. 46분 만에 엄청난 그 희귀 질병에 대한 신약 물질들을 뭐 몇 개를 발견했다 그러더라. 어쨌든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플랫폼이 됐든 뭐 가능성을 준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학습을 시키고 찾아라 그러면 아니면 만들어라 그러면 얘들이 신기하게도 그걸 하니까 뭐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알면 제가 만들겠죠. 어쨌든 샘 올트먼이 챗 GPT 말고 이제 그 의료 GPT 이거에 대해서 개발에 대한 얘기를 어제 그저께 했는데 그러면 이제 관련된 섹터들에 대한 내용들은 언젠가는 크게 커질 겁니다. 내용들이 크게 커질 텐데 그게 언제 시작이 될지는 저도 그건 몰라요. 근데 지금 뭐 로봇 관련주 강하게 움직였고 인공지능 관련 오늘도 강하게 움직이지만 인공지능 로봇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보안주들도 움직이고 뭐 이슈는 계속 될 것 같고 그래서 랩지노믹스는 의료 AI고 무엇보다도 의료 AI 관련주의 신테카 바이오가 급등에다가 셀바스 헬스케어도 급등에다가 루닛도 급등에다가 저런 식으로 움직이면은 랩지노믹스도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랩지노믹스 의료 AI 그러면 알아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만든 섹터 아니니까 이미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섹터니까 그럼 순환매 돌면은 올라가겠죠. 차트도 바닥이고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랩지노믹스 오늘은요 이 진단키트 관련주가 아니라요 의료 AI 자회사 관련된 테마로 함께 엮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매수가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들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1월 31일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12,60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1.3%의 상승률 기록해주고 있고요.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3일 하이로코리아 26,000원,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2월 4일 휴마시스 1,714원 선에 만나봤는데 3%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 성공해줬습니다. 또 2월 5일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12,00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까지 내려와 주진 못했네요. 이렇게 지난 표적 종목들 상황 다 같이 살펴봤는데요. 한눈에 봐도 정말 알트먼 효과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의 주인공 이 매수가는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볼 거고요. 바로 어제 만나봤었던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이어서 계속적인 추가 전략 지금 바로 세워보시죠. 자, 어제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1월 31일 날에도 한번 드렸었는데 어제 12,000원 가격이 안 들어와서 좀 아쉽지만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어제 로봇주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강하게 어제 움직였어요. 제가 추천 가격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어제 장중에 올라간 폭은 장중에 5%까지 올랐으니까 5.12%까지 올라갔으니까 아마 12,000원대에서 많이 사줬다면 수익 달성은 됐을 텐데 뭐 1월 30일 날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차트는 양호합니다. 차트는 괜찮아요. 이렇게 움직였다가 여기서 흔들려도 이렇게 올라가면 그게 셀바스 AI처럼 될 거라 그랬고 그냥 올라갈 가능성이 오히려 높죠. 로봇 이슈가 하루 건너 이틀 건너 다시 또 움직이니까 로봇주들 뭐 하이젠 RNN부터 해갖고 뭐 로봇주들 그동안 잘 움직이는 애들이 오늘은 조정받아도 그렇게 뭐 크게 빠지거나 조정이 깊거나 그럴 것 같지가 않아서 얘는 올라간 게 없잖아요. 자율주행차,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가격은 안 돌아서 좀 아쉽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가지고 있다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엄청나게 폭락하거나 급락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은 웬만해선 깨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시장이 폭락하고 급락하고 뭔가 위태로운 상황이 될 것 같으면 저는 대놓고 종목들을 하한가에 두거나 50% 빠질 때 사라고 하거나 70% 떨어질 때 사라고 하거나 아주 그냥 악담을 하죠. 종목들 빠질 거니까 현금화를 하든가 아니면 삼성전자 5,000원에 사든가 현대차 10,000원에 사라고 마이너스 90% 떨어진 데 사라고 악담을 하죠.
사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시장이 빠질 것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시장이 흔들릴 기조가 별로 그렇게 크게 보이질 않아요. 빠질 거였으면은 엊그저께 트럼프가 보편관세 얘기 나왔을 때에서 미국장이 크게 빠졌어야 되는데 미국이 빠지다 말다가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뭐 미국장도 안 빠지는데 뭐 우리나라 시장은 크게 빠질 일은 없고 그냥 박스권 매매는 계속 되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 상황. 그러니까 미국장이 크게 빠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미국이 엄청나게 그냥 막 나스닥이 하루 만에 막 7%, 8% 빠지고 다우도 그렇게 빠지고 그래서 코스피가 코스닥이 하루 만에 뭐 6%, 7%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뭐 제가 지금 일부러 지금 안전하게 바닥주 위주로 주거든요. 완전 바닥에 있거나 망할 것 같거나 상패당할 것 같은 애들은 아예 제거를 하고 안 주지만 그런 거 아닌 애들은 그리고 트럼프 머스크 이슈 안에 있는 애들은 웬만하면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예요. 얘 뭐 실적 그렇게 딱히 좋을 것도 아니지만 이 정도 이슈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결국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크게 급등해 있지 않은 바닥에 있는 그리고 미국 시장이 급락하지 않은 코스피 코스닥이 하루 만에 6%, 8%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웬만하면 바닥주에서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스마트 레이더도 그래서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급등 명중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셀바스 AI 이게 이제 12월 달에 일부러 안전하게 주기 위해서 바닥에 있을 때 건져 놓으라고 했던 종목들 중에 이거 말고도 뭐 공개 방송에서 얘기할 때 했던 얘기들이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 뭐 떠 있는 거를 아마 추천도 했습니다. 루닛. 근데 루닛은 여기서도 아마 추천했을 거예요. 루닛은 떠 있는 거고 바닥에 있는 게 이제 신테카 바이오 이런 애들이거든요. 바닥에 봐봐요. 여기 차트 엄청 바닥에 있죠? 이렇게 바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을 때에서 그때 이건 방송에 추천하진 않았지만 공개 방송 얘기했을 때 이런 애들이 안전하고 좋다. 최근에서도 딥시크 충격이고 딥시크 충격하고 얘하고 뭔 상관입니까? 그렇죠? 얘가 뭐 엔비디아다 납품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관세 그래요. 관세는 사실 관세 충격으로는 전 세계가 다 충격이죠. 종목 비껴나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섹터들이 다 관세 충격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이슈를 좀 피해가는 쪽이죠. 어쨌든 관세 충격이든 딥시크 충격이든 하나도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기만 했던 신테카 바이오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바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닥에 이렇게 붙어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면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난다라는 게 지난번, 지지난번, 지난달, 지지난달 공개 방송에서 했던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제가 줬던 종목들이 박살이 나려면 뭔가 큰 악재가 터져야 돼요. 엄청난 악재. 코로나 같은 악재가 터져야지만 모든 종목들이 다 박살이 나면서 급락을 할 텐데 미국장 봐봐요. 그거 없잖아요. 어제 그저께 뭐 구글 실적 나왔는데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래 뭐 반독점 뭐 조사한다 그랬는데 미국장 빠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크게 안 떨어지고 박스권이 유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것처럼 셀바스 AI도 이때 계속 12월 달에 이거 되게 많이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이거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 얘도 의료 AI인데 그때 당시 의료 AI 루닛을 봐봐라 하면서 뭐 그다음에 그때 당시 움직였던 의료 AI 관련주 루닛, DNA 링크였었나? 하여튼 몇몇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 보고 이것도 움직이게 될 거다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올라와서 수익을 지금 최근에 그런 딥시크 충격이라든지 관세 보복 얘기 나오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2월 16일 날에 들어갔던 거 15.6% 수익이고요. 12월 17일 날에 또 그 다음날 바로 또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게 안전하다. 시장 흔들려도 이런 게 어차피 움직인다 했던 게 16% 수익이 났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또 추천했어요. 12월 18일 날에 이것도 15.6%. 그러니까 계속 요것만 얘기했거든요. 그때 당시. 왜냐면 의료 AI 관련주들이 로봇주 다음으로 분명히 자율주행 다음으로 로봇주 다음으로 순환매가 한번 나올 것인데 했는데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샘 올트먼 관련주 해가지고 결국 엮였죠. 그러니까 샘 올트먼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슈는 계속 나올 겁니다. 이슈는. 그래서 조정받으면 또 공략하면 되는 거고 지금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미 어제 그저께 이미 수익이 났을 때에서 수익 많이 났으니까 절반은 팔았을 거고 절반 이상 팔아도 되고 뭐 다 팔아 상관없습니다. 매매 시장에서는 팔았으면 조정받으면 다시 사거나 아니면 다른 걸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랩지노믹스 갖고 나왔으니까 의료 AI 이걸 혹시나 팔았거나 의료 AI 적이 없는 사람들은 자 한번 그럼 랩지노믹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 종목 랩지노믹스. 자 차트 어때요? 완전 바닥에 있죠? 자 매수 가격 2,820원 현재 가격 매수가 됩니다. 완전 바닥에 있고 자 의료 AI 관련주로 자회사가 뭔가 뭐 데이터 기반 AI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엮여 있는 뭐 네이버나 구글에다 검색하면 나와요. 랩지노믹스 의료 AI 그러면 알아서 내용들은 쭉 왜 얘가 의료 AI 관련주로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진단 키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쪽에 있는 관련주들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랩지노믹스, 뭐 시젠 완전 똑같이 생겼죠. 엑세스 바이오 얘네는 의료 AI가 아닙니다. 근데 다 바닥에 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들 진단 키트라 그러죠. 휴마시스 이거 다 최근에 드렸던 종목들 다 똑같이 생겼죠. 휴마시스 완전 다 쌍둥이에요. 다 똑같이 생겼죠. 그다음에 수젠텍, 뭐 진매트릭스. 근데 왜 이쪽 얘기를 갑자기 또 하냐면 우크라이나 지역 관련주들도 최근에 조정받았다가 갑자기 이슈 나와서 오늘 다 급등을 하거든요. 뭐 맘만 먹으면 쫓아가도 먹을 수는 있겠는데 그 조정받을 때 공략해 놓으면 이슈는 알아서 나옵니다. 이게 순환매거든요. 순환매. 그래서 지금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시젠서부터 엑세스바이오,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녹십자, MS, 진매트릭스, 나노엔텍, 수젠텍, 뭐 유틸렉스, CTC바이오 모두 이쪽 애들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얘네들이 앞에 다 거래량을 실렸고 뭐 독감 환자들이 지금 뭐 줄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또 늘었다라는 기사가 있고 이게 봄철에는 또 뭐 B형 독감인가 뭐 A형 독감 다음은 뭐 B형 독감 온다는 얘기가 있었나? 하여튼 뭐 지금 그러니까 세력들은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세력들은 왜냐면 차트를 다 똑같이 만들어놨고 거래량도 실어놨고 뭐 CDMO 관련주로 해갖고 미국에서 중국을 또 규제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가 얘기가 나올지.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셀바스 AI를 의료 AI로 바닥에서 추천했을 때에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딱 한 달 지났죠. 한 달 지나니까 급등을 해주면서 수익을 주죠. 셀바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딥레이드도 마찬가지고 안 움직일 때서는 여기 바닥에 있을 때서는 뭐 이거 멀리 차리고 로봇주들도 로보티즈 바닥에 있을 때서는 안 움직일 때서는 언제 움직이나 오매불망 그쵸? 언제 가나 계속 들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했겠지만 갈 때 되니까 이렇게 잘 올라가듯이 이슈가 되면 바닥에 있는 애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랩지노믹스도 저 정도 위치에 저 정도의 이슈를 가지고 있으면 밑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셀바스 AI처럼 아니면 셀바스 헬스케어처럼 뭐 신테카 바이오처럼 한 방에 탁 하고 튀고 올라갈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올라가면 뭐 30%도 나오고 50% 수익이 나올 텐데 저는 매매 시장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 안 믿는다 그랬죠. 그래서 목표치는 그만큼 나오지만 매매하기 너무 좋은 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팔고 하는 일은 만만하니까 그냥 5에서 10% 먹고 팔고 나오고 또 5에서 10% 먹고 팔고 나오고 또 딴 거 들어가서 5에서 10% 먹고 나오고 또 기다리다 보면 또 트럼프가 이상한 얘기하면 시장 박살나면 또 떨어지면 또 싸게 또 들어가고 또 5에서 10% 먹고 팔고 나오고 그렇게 오래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만약에 시장이 좀 크게 한 30% 50% 빠질 것 같으면 그때서는 여러분들 현금화 좀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그때 가서 하겠지만 코스피 2380 깨지지 않으면 웬만하면 현금화라는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380 안 깨지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매매하는 데 있어서. 2380 깨지면 제가 공개 방송에도 했던 얘기입니다. 2380 깨지면 종목을 들고 있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다 던지고 생각하라고. 근데 2480이 지금 깨지게 생겼어요. 지금 미국장 지금 좀만 있으면은 신고점 또 넘어가게 생겼는데 물론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트럼프를 잘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매매로서 두려워할 게 없다. 먹으면 팔고 또 들어가고 먹으면 팔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은 랩지노믹스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의 표적 종목 랩지노믹스 저희 매수가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바로 만나보고 오시죠.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고민 상담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신청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저희 그러면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보도록 할까요? 화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신 또 오랜만에 들어와 줬죠. 지금 이 시각 매수가를 확인해 보자면 7,540원에 또 20%의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0.14% 약하게나마 눌리고 있습니다. 6,990원. 방금 막 7,000원 선이 깨졌는데 전문가님 현재 화신 그래도 5일선 다시 한번 좀 견조하게 안착하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 조금 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영역일까요? 우리나라 수출주들이 좋은 상황이면은 좋게 얘기하겠는데 저는 계속 불안해요. 제가 뭐 앞으로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제가 그걸 맞추면 제가 신이죠. 경제 전문가들도 다 못 맞추는 상황들을 저도 뭐 그냥 예측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추격인지 아니면 지금 동급인지 아니면 우리가 뒤처졌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중국 자동차의 산업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고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러면 이제 어디다 납품을 할 거냐. 그러니까 화신만 본다 그러면 중국에다 납품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주가는 그래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가 안 가면 현대차, 기아차가 경쟁력을 잃거나 판매량이 저조하다는 얘기가 나오거나 뭐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냥 안 가요, 우리나라.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버리고 중국에다 다 거기다 납품하거나 그러면은 실적은 좋아지겠죠. 근데 결과는 안 간다니까요, 주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야 반도체 장비주가 가듯이 현대차, 기아차가 잘 올라가야 자동차 부품주가 올라갈 텐데 지금 나오는 기사들 봐서는 그냥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격이 높지도 않은데 굳이 그런 걱정들을 안고 갈 필요가 있을까? 차트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중국차가 갑자기 뭔가 문제가 생겨서 다 문제가 생기고 지금 보니까 뭐 이번에 들어온 그 아토스인지 아니면 중국 자동차 내국성을 봤더니 생각보다 좀 별로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내국성이 약간 별로다라는 얘기가 그게 막 소문이 많이 나서 사람들이 안 사거나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이다 그러면은 그때에서는 국내 차량들이 갑자기 다시 또 근데 그게 또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게 될 거면. 그러니까 뭐가 지금 진실인지 모르고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또 반면에서는 가격 대비 성능비가 너무 좋다. 그리고 BYD뿐만 아니라 그 뒤에 계속 들어오는 중국 차들에 대한 성능과 아니면 제품의 품질들이 계속 좋다라는 얘기가 만약에 나온다라 그러면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을 지금 제가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그러니까 뭐하러 그쪽으로 들어가냐 이거죠. 제 얘기가. 그거를 다 피하고 그냥 어려운 얘기 다 피하고 트럼프 관세 얘기 다 피하고 할 수 있는 쪽을 고르면 된다는 얘기죠. 최대한 고르면 그냥 샘 올트먼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 머스크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면 트럼프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 예를 들어 지금 트럼프 계속 LNG 가스 전 세계에다 수출한다 그러죠. 그럼 차라리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지금에서 교체를 해도 되고 7,500원에 올라가서 교체를 해도 되고 그러니까 어렵게 괜히 어렵게 꼬여져 있는 문제를 들어가서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섹터들을 골라서 매매를 하는 게 더 쉽겠다라는 얘기로 종목 교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모레퍼시픽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만 원 그리고 30%의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이 관세 무풍지대의 힘을 받아서 말아 올리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지만 그래도 매수가가 15만 원 다소 높으시네요. 지금 이 시각 12만 3,600원 선에 빨간불 켜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고요. 0.57% 현재 비중 차지를 하고 계십니다. 매수가를 보니까 작년 9월 말에 나흘간 좀 가격이 들어오는데 이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때 원달러 환율을 봤는데 1,320원대 환율 때 매수를 하셨네요. 전문가님 저희 환율이 이럴 때가 또 있었죠. 자, 지금 화장품주들은 사실 이게 중국하고의 그 관계가 지금 좋은지 나쁜지 사실 저도 뭐 애매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좋은 건지. 그러니까 이게 얘기에 맞춰 갖고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 복잡합니다. 자, 하여튼 14만 원까지 반등 줄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고요. 지금 이제
고생은 한 번 했잖아요. 여기서 쭉 빠졌던 거는 여기서부터 작년 5월 달서부터 쭉 빠졌다가 이제 바닥을 치고 반등 주는 건데 여기서 상승 N자로 한 번 더 올리면 15만 원까지 목표치는 나와요. 그래서 14만 원 갔을 때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시고요. 이거는 중국이 우리나라랑 친해지려고 얘기가 들어오면 막 올라갔다가 갑자기 중국이 우리를 또 괴롭힌다고 딱 얘기 나오면은 또 그대로 또 떨어지거나 이게 뉴스에 의해 반항하는 게 좀 심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화장품주들을 잘 추천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추천을 잘 안 하는데 갖고 있는 거니까 지금 반등 주고 있어요. 여기 넘어갔죠? 여기를 넘어갔고 지금 뭐 내용들도 뉴스들도 좀 반등에 대한 얘기들을 힘을 주고 있으니까 일단 14만 원 갔을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1,600원에 20%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시각 0.19% 올라가게 되면서 15,720원. 와, 상당히 현재 5,000원 상당 이제 주당 수익을 보고 계신데 차트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전문가님. 현재 보니까요. 단일가 또 그리고 3일 내내 급등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만 정리를 하고 좀 한번 수익을 확보를 해볼까요? 자, 제가 우주항공 테마주들은 갈 수 있다, 간다. 그러니까 이쪽 애들은 해볼만 하다라고 계속 작년도부터 얘기했어요. 작년하고 1월 달에도 얘기했고, 뭐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다시 사면 되는데, 머스크든 트럼프든 뭐 우주항공, 우주개발 이런 쪽에 관심이 많고, 그쪽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앞으로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주가들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기대감만 보면, 자 차트를 보면 기대감만 보면 이거는 신고점을 갈 차트예요. 그 기대감만 보면 22,000원, 23,000원 갑니다. 3만 원 갑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 시장을 안 믿어요. 기대감만 보면 가야죠, 그렇죠?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 테마주들을 올렸다가 떨어뜨리고, 올렸다가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적당히 올라갈 때 팔고 내려오면 또 사고 적당히 올라갈 때 팔았는데 더 날아가면 다른 쪽으로 달라붙고 이게 매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 사셨어요. 10,000원대에서 뭐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딱 제가 좋아하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우주항공 테마주들도 바닥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 움직일 거다 했는데 그때 잘 듣고 잘 사셨다면 수익이 지금 많이 났잖아요. 벌써 뭐 10,000원대에서 지금 17,000원 갔으면 50% 넘게 수익 났겠네. 그렇죠? 50%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갈 수 있어요.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시장 자체를 매매 시장으로 보기 때문에 욕심을 항상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조만간에 또 트럼프가 또 관세 또 엄청나게 매기겠다 내지는 뭐 이상한 얘기가 나오면서 출렁거릴 때 팔았으니까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가지고 절반 정도를 항상 파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중 20%면 절반 정도는 파세요. 못 갈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매매를 하기 위해서 파는 거니까 절반은 팔고요. 다시 또 떨어지면 사주면 되고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만 지금 많이 올라갔지 뭐 다른 쪽들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뭐 세트렉 아이라든지 제노코, 컨텍, AP 위성, 뭐 루미르, 뭐 LK 삼양, 뭐 나머지 우주항공 테마주들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뭐 이런 애들만 봐도 그렇죠? 아직 바닥에 있고, 그러니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엄청 많이 올라가게 되면 엄청 많이 올라가게 엄청 폭등하게 되고 막 신고점 날아가게 되면 뭐 AP 위성이라든지 뭐 LK 삼양이라든지 우주항공 테마로 엮여 있는 애들 이런 쪽 애들이 그 뒤에 급발진을 걸리면서 급등을 하겠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근데 우리나라 시장 지금 테마주들을 여태까지 쭉 보면 잘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이거 대부분 이렇게 올라오면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니까 절반을 팔고 오히려 다시 떨어질 때 다시 재매수하셔라. 만약 급등을 하면 다른 거 사셔라. 뭐 세트랙 아이도 있고 뭐 제노코도 있고 뭐 종목은 많으니까. 그래서 다른 우주 항공 테마주들도 다 좋고요.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좋고 그러니까 우주항공 테마는 저는 좋게 봅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완벽하게 없어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사이 애플이 또 낙폭을 2% 가까이 낙폭을 확대했다가 약포합권에서 거래를 마쳐줬죠. 애플의 앱스토어에 대한 중국의 반독점 조사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의 대표적인 일환이죠. 관련된 기사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내용이 굉장히 이전에 봤던 유럽 관련 내용들과 흡사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 나왔는지 가장 먼저 제목부터 보시죠. Apple shares slide, 애플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China reportedly considers probe into App Store practices. 이 중국 정부가 애플의 운영 관행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후에 애플의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말인데요. 이 세 가지 서머리 키포인트부터 바로 보고 오도록 하시죠. 이 수요일 블룸버그 통신이 전한 소식이라고 합니다. The Chinese regulators are considering whether to open a formal probe,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할지입니다. 아직 착수를 한 건 아니고요. into the iPhone giant's App Store fees and policies. 특히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거냐면은 이 앱스토어의 수수료와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굉장히 이름이 긴데 SAMR이라고 돼 있습니다. The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이라고 돼 있는데 중국판 공정거래위원회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감독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그런 중국의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 그리고 제3자 결제 서비스 차단 정책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런 두 번째 소식까지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China's market regulator has not decided. 아직까지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Whether to formally open an investigation into Apple, according to the report. 이 보도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100% 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결제 수수료와 외부 결제 진입 장벽이 또다시 문제가 됐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부터 이 강하게 견제를 받고 있었던 애플의 반독점 논란이지만 중국 시장은 또 문제가 다르죠. 그 매출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더더욱 그 우려가 큰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번 조사가 이 애플의 비즈니스 모델, 특히나 더 나아가서 주가에 미칠 영향 과연 어떻게 보실까요? 자, 반독점 얘기가 나오면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뭐 불매운동 내지는 하여간 애플이 중국에서 일으키는 매출이 상당하기 때문에 근데 1위는 아니에요. 중국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1위가 애플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3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좀 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2위에서 3위.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자국 내 그 핸드폰을 또 많이 또 사용을 하니까 어쨌든 중국 사람들이 인구 대비 애플이 판매량이 거기서 1위는 아니더라도 3위 정도만 해도 매출이 어마어마한데 이번에 이제 이런 제재로 인해서 주가는 그러면 원래는 급락을 해야 되는데 별로 안 빠져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요 정도 빠졌어요. 요 정도. 0.14% 빠졌습니다. 자, 차트만 보면은 이거 하락 N자로 내려올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슈와 상관없이 상승했다가 여기서 음봉으로 뚫겨 맞았죠. 음봉 맞았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저점이 깨지고 이렇게 떨어져주면 이쁜 하락 N자로 떨어지는 건데 이게 이만큼 상승했으니까 일로 떨어져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려면 이 저점이 깨지고 그러니까 주가는 상승 N자가 있고 하락 N자가 있는데 상승 N자로 올라갈 때는 호재가 있을 때는 상승 N자. 그러니까 정해진 건 없어요. 차트를 어쨌든 간에 만들어 놓으면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상암동인데 상암동에서 부산을 간다고 치면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상암동에서 부산 갈 때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가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듯이 그렇죠? 모든 게 다 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듯이 결국은 그 목표치대로 상승을 할 건데 어딜 찍고 갈 거냐. 근데 거기서 악재가 나오면 저점을 깼다 올라갈 거고 악재가 안 나오면 안 깨지고 올라갈 거고 할 건데 최근에 악재들이 있었잖아요. 딥시크 이슈도 있어요. 근데 사실 딥시크는 얘네들한테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악재지만 애플은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딥시크 말고 보편관세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기술주들이 이제 급락을 하거나 하락을 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이 된다라고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떨어졌죠. 근데 그때도 잘 버티고 지금은 독점
조사를 받는다라는, 그러니까 중국이 일부러 하여튼간은 보복해서 때린다는 얘기잖아. 그런 얘기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질 않습니다. 뭐 근데 전날까지 얘기 나온 거 보면은 협상 카드용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투자자들은 오히려 저점 매수를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로 나스닥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상승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그런 얘기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안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강하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애플을 사라가 아니고요. 물론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드릴 얘기는 뭐 악재에도 저렇게 잘 견디는데 뭐가 겁나냐.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더 사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얘기로 어제 이렇게 잘 견딘다는 얘기는 들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보유한 사람들인데 살려는 사람들은 이 가격에 사주지 마세요. 혹시나 조정받으면 싸게 사시려고 하면 되는 거고 저는 애플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 주식하는 사람들이나 미국 주식하는 사람들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악재에 둔감합니다. 지금. 악재에 민감하면서 떨어지면 뭐 코로나라든지 서브프라임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뭐 경제 위기라든지 전 세계가 또 다시 또 경제 충격이 와서 또 그러니까 그런 별거 아닌 악재에도 막 종목들이 급락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웬만큼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거나 과거에 급락을 시켰던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이라 했으면은 하한가를 가야죠. 근데 미국은 하한가가 없습니다. 뭐 20% 30%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저렇게 강하게 버틴다는 얘기는 지금 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돈으로 지금 꽉꽉 밀어갖고 지금 받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단단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지금 종목들 보면. 다른 애들도 보면은 어제 구글 떨어졌다는데 딱 여기죠. 저점. 어제 얘기했던 대로. 떨어지면은 요 정도 떨어질 거다. 그리고 깨지면 이쪽으로 떨어지니까 이쪽으로 싸게 사셔라 했는데 아직 안 깨졌습니다. 여기는 그냥 이거 매수하는 자리는 맞는데 저 같으면 안 사요. 왜냐면 이거 살 거면 지금 종목들 미국 주식도 뭐 테슬라도 있고 아마존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안 되고 메타도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고 엔비디아 좀 더 떨어지면 더 좋을 텐데 떨어지지도 않고 근데 그러니까 기다리면 반등 줬다가 또 떨어지면 또 기회가 올 거예요. 밑으로 싸게 내려오는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강해서 그래요. 나스닥과 다우존스가 강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저쪽 강한 상태에서 저거를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만약에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 싸게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아주 박살이 나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주 개박살이 나겠지만 미국 시장이 크게 떨어지게 되면 그때에서는 미국 주식을 담고 가져갈 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쟤네들은 기침을 했으니까 우리는 독감이 걸려갖고 엄청나게 빠질 텐데 그때는 또 얘기하겠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2380이 깨질 자리일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엄청 지지 라인이 깨지면서 막 하루 만에 막 5% 8% 떨어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 2380이 깨질 때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럴 때가 언젠가는 오겠지라는 생각이지만 그게 5월 달에 올지 8월 달에 올지 12월 달에 올지 모릅니다. 저도. 현 상황은 그럴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미국 주식 빠질 것 같으냐? 안 빠집니다. 우리나라 시장 빠질 것 같으냐? 안 빠집니다. 종목도 박살날 것 같으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매매하기는 좋은데 만약에 그래도 미국 주식을 싸게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뭐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죠. 그렇죠? 시장이 안 좋고 전 세계가 안 좋다라는 뭔가 얘기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보이니까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유한 사람들은 가져가시면 되고 그렇다고 지금 전 세계 경기가 뭐 다 망해라 뭐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 경제가 이렇게 좋다가도 안 좋다가도 좋은 얘기 나오다 안 좋은 얘기 나오다 갑자기 무슨 또 충격적인 얘기 나오기도 하고 그때가 매수 기회로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그거를 바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여튼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 우리나라 종목들도 매매하기 좋다라는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애플까지 만나봤고요. 이번 조사 내용은 애플 서비스 중에서도 주요 수익원을 겨누고 있습니다. 실제로 규제가 강화가 된다면 애플의 인앱 방식 결제 구독 수익 이쪽 부분 면밀히 보셔야겠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바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미국 시장 반등에 따른 매매 시장 오늘도 마찬가지로 순환매 위주로 나와주고 있고요. 트럼프 수혜주 조정 시에 매수하시라는 전략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랩지노믹스. 오늘은 더 이상 진단키트주가 아니라 의료 AI주로 만나봤었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이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반드시 이런 모든 불법 사항 금하고 있다는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